처음에는 가볍게 혼내려고 했는데 다은이가 넘어지면서 그 다음은? 머리를 다쳤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너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뒷산에. 죄송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전통 한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어른이신 박동수 할아버지의 팔순 생신이었죠. 마당 한쪽에서는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며느리 민경이 정갈하게 차린 생일상을 들고 나오며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붉은 팥시루떡부터 시작해서 나물 반찬, 갓 지은 흰쌀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까지 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죠. 민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 접시를 올리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흰 저고리에 검은 조끼를 입고 상 앞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가끔씩 민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고생이 많구나, 며느리야.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니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 마세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민경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경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한쪽 벽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박성우가 도착한 것이었죠. 성우는 정장 차림의 선물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성우는 깍듯이 절을 올리고 나서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성우야,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동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성우는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어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복을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 할아버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성우는 술병을 꺼내 아버지께 정중히 올렸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한 잔 올리겠습니다. 복실이는 그동안 계속 벽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죠. 꼬리도 살짝 내리고 있었고 가끔씩 벽장을 향해 짖으려다가도 멈추곤 했어요. 마치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인데. 할머니가 복실이를 보며 말씀하셨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벽장 쪽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복실이의 행동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국그릇을 더 가져올게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향했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라 보였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행동을 조금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아버지와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시죠? 아프다고 할 때가 어디 있겠나? 나이가 나이인데. 동수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만 가끔씩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어. 할머니도 상 옆에 앉으시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올해로 팔순이시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민경이 부엌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괜찮아? 라고 작은 소리로 물어봤지만 민경은 네,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계속해서 벽장 앞을 맴돌고 있었어요. 가끔씩 벽장 앞에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 주변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얌전히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자, 이제 식사를 시작할까요? 민경이 말하며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감회에 젖으셨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구나.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복실이도 오늘 할아버지 생신인 걸 아는지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벽장을 향해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왈, 짧지만 강렬한 소리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복실이를 바라봤지만 복실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을 되찾으며 복실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인 걸 아나봐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시며 잠시 조용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성우와 민경, 그리고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시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상 위로 비쳐들었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깨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동수 할아버지가 수저를 드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 앞에 둘러앉아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뒷다리에 힘을 주며 식탁을 향해 거대한 도약을 했습니다. 와라랄, 미친 듯이 지저대며 식탁 위로 뛰어올랐어요. 중간 크기의 진돗개인 복실이가 한 번에 식탁 위로 올라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머, 복실아.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복실이는 식탁 위에서 발광하고 있었어요. 앞발로 밥그릇을 밀어내고 뒷발로는 반찬 접시들을 차버렸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하얀 쌀알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아니, 복실아, 왜 그래? 성우가 황급히 일어서며 복실이를 말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어대며 벽장을 향해 몸을 던질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미역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컥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리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나물 반찬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완전히 얼어붙어 계셨어요. 팔순 생신상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실아, 그만해. 민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경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움 같은 것 말이에요. 복실이는 여전히 벽장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와랄랄, 와랄.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벽장 앞으로 달려갔어요. 벽장 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마치 무언가를 꺼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벽장에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거야? 성우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어요. 평소에 복실이는 얌전하고 순한 개였거든요.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복실이에게 다가갔어요. 복실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복실이는 할머니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벽장 문을 긁어댔습니다. 발톱으로 나무 문을 긁는 소리가 드득드득 거슬리게 울려 퍼졌어요. 아무래도 벽장 안에 뭔가 있나 봐요. 성우가 말하며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하고 외쳤지만 이미 성우는 벽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성우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마치 빨리 열어봐, 빨리.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복실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벽장 손잡이에 손을 댔어요. 정말 이상하네. 복실이가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쪽으로 다가오고 계셨어요. 민경만 홀로 제자리에 서서 벽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와라랄, 와라랄. 목소리가 쉬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복실이의 이런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복실아, 그렇게 중요한 게 들어있나? 할머니가 벽장 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복실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한 번 더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네, 맞아요.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아내 민경의 창백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민경만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가족들은 단순히 복실이의 돌발 행동 때문에 놀란 것 같은데 민경의 반응은 뭔가 달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과 국물,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방 안을 어지럽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생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복실이가 다시 한번 벽장 문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드득드득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민경이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열어보실 거예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복실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복실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동수 할아버지도 뒤에서 그래, 한번 열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벽장 문 손잡이에 할머니의 손이 닿았습니다. 복실이는 그 순간 짖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철컥. 벽장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장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에서 나온 것은 그저 평범한 이불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며 의아해 하셨어요. 별다른 게 없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벽장 안쪽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뭐가 있는 거야? 성우가 복실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어봤어요. 복실이는 벽장 깊숙한 곳을 향해 앞발을 뻗으며 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더 안쪽을 파헤쳐 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벽장 안의 이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쥐라도 들어갔나? 중얼거리시며 손을 뻗으셨는데 갑자기 어머 하고 소리치셨어요. 손끝에 뭔가 축축하고 끈적한 것이 묻어나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뭐가 묻었어요? 성우가 급히 일어서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보이셨는데 손가락 끝에 갈색빛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그 색깔을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혹시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재빨리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벽장 안쪽을 비춰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어요. 벽장 구석에 구겨진 채로 숨겨져 있던 것은 작은 아동복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쁜 분홍색이었을 원피스였지만 지금은 갈색 얼룩들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지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동복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작은 이름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다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은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간신히 들릴 듯한 속삭임이었어요. 10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겨우 8살이었던 다은이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며 가슴을 쳤어요. 10년 동안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손녀의 흔적이 이런 식으로 발견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우는 일기장을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왜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걸까요? 같은 문장들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민경만은 계속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끔씩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야 조용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벽장 앞에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민경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낮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성우는 일기장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기록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또 때렸어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같은 절절한 호소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다은아. 우리 다은이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성우의 시선이 민경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슬픔이나 놀라움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여보. 성우가 조심스럽게 민경을 불렀습니다. 민경은 깜짝 놀란 듯 성우를 바라봤어요. 아, 네. 뭐예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옷이 왜 우리 집 벽장에 있는 거지? 성우의 질문에 민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중얼거리다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민경의 발밑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민경의 신발 냄새를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르. 위협적인 소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반응이었어요. 복실아, 왜 그래? 민경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민경을 올려다보며 계속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성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마지막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또 화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무서워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 아래로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복실이의 거친 숨소리와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된 이 증거들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민경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성우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할머니의 오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은아, 우리 다은이가. 이게 무슨 일이야? 10년 동안 기다려온 손녀의 흔적이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할머니는 다은이의 작은 원피스를 가슴에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말을 잃고 계셨어요. 손자를 그토록 사랑했던 할아버지에게 이 순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정말 다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우는 일기장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독 민경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민경은 뒤쪽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벽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민경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민경의 발 주변에서 냄새를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르르. 평소 온순했던 복실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복실아, 왜 자꾸 그래? 민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며 복실이에게서 한 걸음 더 물러섰어요. 복실이는 민경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계속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왜 민경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경은 깜짝 놀란 듯 성우를 바라보더니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충격적이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은이의 일기장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할머니께 건네드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요. 왜 나만 미워하는 걸까요? 오늘도 맞았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절망적인 문장들을 읽으며 할머니는 더욱 슬퍼하셨어요. 다은아, 할머니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민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너무 답답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경은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민경은 금방 올게요라고만 답하며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실이가 민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왈. 복실이가 한번 크게 짖으며 민경의 길을 막아섰어요. 마치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복실아, 비켜라고 말하며 복실이를 피해가려고 했지만 복실이는 계속 민경 앞에 서 있었어요. 복실이가 왜 저래?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성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평소에 민경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민경은 결국 복실이를 밀어내고 방을 나갔어요. 복실이는 민경이 나간 문을 향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벽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앞에 앉아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성우야, 민경이가 왜 저러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성우도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은이의 원피스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이 옷에 묻은 얼룩들이 혹시 말을 잇지 못하시며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성우는 벽장 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장 바닥구석에 작은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도 다은이 것 같네요. 성우가 머리핀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작고 예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다은이가 평소에 즐겨했던 그 머리핀이었어요. 할머니는 머리핀을 보자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아. 다은이가 그 머리핀을 정말 좋아했지. 추억이 되살아나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성우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민경이 마당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성우가 중얼거렸어요. 이 상황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 일이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니 말이에요. 복실이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민경을 보자 다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 마치 민경을 경계하라고 성우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성우를 부르셨어요. 성우야, 이런 일이 생겼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해야겠어요. 그런데 성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10년 전 다은이가 사라진 그날, 자신은 출장을 갔었고, 민경이 혼자 다은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경의 이상한 반응을 보니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성우는 상상하기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민경은 자신의 아내이고 다은이에게도 늘 좋은 엄마였거든요. 복실이는 여전히 창문 앞에 서서 밖에 민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성우를 올려다보며 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민경의 전화 통화가 끝났는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경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다은이의 원피스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인데도 불안한 기색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민경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민경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성우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때 성우는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고 민경이 혼자서 다은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온 성우에게 민경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다은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잠깐 마트에 갔다 왔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민경도 많이 당황해했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후 민경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다은이가 사라진 후 민경은 갑자기 성격이 변했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밤에 잠을 못 자며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여보, 그때 생각나?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은이가 사라진 그날 말이야.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그날이 생각나서. 성우는 민경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다은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셨어요. 성우야, 이 일기장 좀 봐라. 다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일기장을 성우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성우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엄마가 또 화를 냈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왜 나만 미워하는 걸까요? 같은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다은이가 사라지기 몇 주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다은이가 이렇게 힘들어했다고? 성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경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일기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만 봐요. 아이 일기장을 그렇게 들춰보는 게 옳지 않아요. 왜?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다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민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민경에게 다가가더니 민경의 손목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왈 하고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복실아, 왜 그래? 민경이 손목을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민경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성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점점 더 무서워져요. 이제는 때리기도 해요. 아파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날이 바로 다은이가 사라진 날이었어요. 민경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어요. 혹시 다은이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다은이한테 화를 내겠어요? 하지만 성우의 기억 속에는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민경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다은이가 사라진 후 보인 죄책감 같은 표정들 말이에요. 특히 다은이가 사라진 후 민경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꼬대를 했어요.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들을 중얼거리며 뒤척였습니다. 그때는 다은이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실이가 다시 벽장 쪽으로 가더니 바닥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벽장 바닥을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드득드득 소리를 내며 마치 뭔가 더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가 또 뭔가 찾는 것 같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며 복실이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성우도 따라가서 복실이가 긁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장 바닥판이 조금 들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우가 손으로 눌러보니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바닥이 좀 이상해. 성우가 중얼거리자 민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성우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서 민경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다은이가 이렇게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 혹시 정말 모르는 거야? 민경은 일기장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다은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복실이가 갑자기 민경의 발 앞에 앉더니 똑바로 민경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이제 모든 걸 말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복실이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성우가 다시 민경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민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시고 성우와 민경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바로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방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우를 향해 돌아보며
왈왈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뭔가 더 보여주려는 것 같네. 성우가 말하며 복실이를 따라 나섰어요. 복실이는 집 안을 빠져나가 뒤쪽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뒤따라 나오셨고 민경은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복실이는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농기구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복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앉아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성우가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창고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성우는 코를 찌푸리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복실이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석진 곳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상자들과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복실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상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성우가 그 상자에 다가가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다은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쁜 분홍색이었을 토끼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더럽혀져 있었고 한쪽 팔이 찢어져 있었어요. 이거 다은이 인형이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은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었거든요. 잠들 때도 항상 안고 자던 그 인형 말이에요. 성우가 인형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이불 조각이었는데 갈색 얼룩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머리핀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여기에?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다은이의 물건들이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로 말이에요. 민경은 창고 입구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힐끗 쳐다봤어요. 복실이가 다시 상자 주변을 킁킁거리더니 다른 곳을 향해 갔습니다. 창고 모서리에 있는 낡은 삽 뒤쪽이었어요. 거기서 복실이는 또 한 번 짖었습니다. 왈. 성우가 삽을 치우자 그 뒤에서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나왔어요. 봉지 안에는 다은이가 즐겨 입던 양말과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모두 얼룩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다은이의 옷가지들이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다은이의 인형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은아, 우리 다은이가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10년 동안 기다려온 손녀의 흔적이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성우는 민경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민경은 고개를 흔들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이번에는 창고 바닥을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특정 부분에서 계속 냄새를 맡더니 그곳을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성우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흙이 다른 곳과 조금 달랐어요. 이상하네. 여기 흙이 왜 이렇게 다르지? 성우가 중얼거리며 손으로 흙을 파헤쳐 봤어요. 얕게 파보니 거기서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녹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목걸이 조각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그 금속 조각을 보시더니야 하고 소리치셨어요. 이거 다은이한테 사줬던 목걸이 아닌가? 다은이의 8번째 생일에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였어요. 맞아요. 다은이가 그 목걸이를 정말 좋아했는데 할머니도 기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은이는 그 목걸이를 받고 너무 좋아해서 매일 차고 다녔거든요. 성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다은이의 물건들이 이렇게 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성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민경을 불렀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경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다시 민경에게 다가가더니 민경의 발 주변을 킁킁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민경의 신발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르. 마치 그 신발에서 무언가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복실이가 왜 자꾸 그러지?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성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발견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민경은 성우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더니 더욱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마친 성우는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기다리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은이의 인형을 품에 안고 창고를 나오셨어요. 우리 다은이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한 거구나.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발견된 모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경찰이 와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해야 했거든요. 특히 옷가지에 묻은 얼룩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임무를 다한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창고 문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민경을 향해 시선을 던지긴 했지만 더 이상 짖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민경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 이후 변해버린 민경의 성격. 모든 것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은이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요. 왜 나만 미워하는 걸까요? 그런 절절한 호소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우의 마음속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경찰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2명의 형사가 와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다은이의 옷가지들과 인형, 그리고 목걸이, 조각까지 모든 것들이 증거 봉투에 담겨졌습니다. 이 물건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특히 의류에 묻은 얼룩들의 DNA 검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경찰 조사 내내 말수가 적었어요. 형사들이 질문을 해도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아요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셔서 결과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민경은 계속 손을 비비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의류와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실종자 정다은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하고 소리치며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형에서도 다은이의 DNA가 발견되었고 목걸이, 조각 역시 확실히 다은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서야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민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사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미안해하는 거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경은 계속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민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말해. 그래야 다은이도 편히 쉴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민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왜요? 형사가 계속 물어봤어요. 민경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가 자꾸 말을 안 들었어요. 숙제도 안 하고 방도 안 치우고. 그래서요? 형사의 질문에 민경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 그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은이를 어떻게 한 거니? 민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경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정확히 말해줘. 다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민경은 성우의 눈을 보며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그날 다은이가 계속 울면서 저한테 대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혼내려고 했는데 다은이가 넘어지면서 그 다음은 형사가 계속 추궁했어요. 민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일어섰어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우리 다은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아버지도 민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민경은 계속 울면서 고백을 이어갔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뒷산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가 즉시 무전기를 들고 수색팀에 연락했어요. 뒷산 일대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세요.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가리켰어요. 성우는 민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경도 같이 울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만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다은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희망이 이렇게 끝나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형사가 민경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민경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경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는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성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성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성우는 자신이 그날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조용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었다니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복실이만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세상에 알려준 것이었어요. 민경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경찰 수색팀이 뒷산에서 작은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다은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몇몇 친지들만 참석한 소박한 장례식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은 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은아,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성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집에 있었다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에 휩싸인 성우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복실이도 장례식장에 함께 왔어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고 관 앞에 얌전히 앉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다은이를 그리워하는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성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그날 집에 있었다면, 성우는 계속 자책했어요. 10년 동안 모르고 지내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성우의 옆에 앉으셨어요. 성우야,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야. 우리 다은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민경과의 면회를 신청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민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민경이 유리창 너머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성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당신도 가족도. 민경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다은이가 꿈에 나와서. 성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복실이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고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성우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복실이는 성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은이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상 대신 다은이를 위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은이가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와 초콜릿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아, 할아버지 생신에 너도 함께하자. 할아버지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복실이도 제사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다은이와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복실이는 예전에 벽장이 있던 자리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제 다은이의 사진과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다은이를 그리워하나 보네.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복실이는 그날 이후로 거의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성우는 복실이와 함께 다은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서 복실이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복실이의 털을 흔들었지만 복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복실이가 왔어. 성우가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복실이 덕분에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 이제 편히 쉬어. 복실이는 묘비를 향해 한번 작게 끙소리를 냈어요. 무덤을 떠나는 길에 복실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다은이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후 복실이는 대문 앞에 앉아서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복실아, 밥 먹으라고 불러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다은이를 기다리는 것 같아. 성우가 말하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부터 복실이는 매일 대문 앞에 앉아서 길을 바라봤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다은이가 언젠가는 그 길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복실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억지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복실이에게는 그것이 다은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복실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혹시 다은이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 확인했지만 실망스럽게 고개를 다시 떨구곤 했습니다. 성우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복실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다은이의 마지막 친구였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은이를 영원히 기억하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복실이가 대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왈하고 짖었어요. 마치 하늘 어딘가에 있는 다은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복실이는 더 이상 짖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일 그 자리에서 다은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복실이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다은이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복실이는 오늘도 대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다은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실이와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